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삼성지구 이야기 11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의 교통체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른 제 유튜브 채널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녹지안경님께서 글을 잘 정리해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삼성의 교통체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삼성의 교통은 시간이 지나면 진가를 아시게 됩니다. 라는 말로 이제 했고요. 추천은 아름다운 내 집 같기에 녹장경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교통은 어떤 경로가 있으며 예전 교통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 교통체계는 삼성뿐만 아니라 지축, 은평, 루타운 주민들의 공통된 교통체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삼성벨트라고 이제 크게 말씀을 또 드리는데, 3호선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있고요. 황금노선, 2호선, 3호선, 9호선 정도를 저는 황금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4호선도 가능하고 5호선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강남을 갖다 관통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2호선하고 9호선하고 3호선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소지가 없고요. 7호선도 강남은 관통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쁘게 들어주시면 고마울 듯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종로 을지로 업무 접근성은 정말 훌륭한데 강남 업무는 1시간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압구정 신사에서 돌아가더라고요. 잠원 고속터미널 교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압구정에서 신사에서 바로 직선으로 가게 되면 좀 더 가까운데 좀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신분당선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신분당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신사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빨리 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신사에서 돌아가질 않고 바로 신사역에서 환승하고 바로 두세 정거장 전략되는 시간 정도, 한 10분 정도는 전략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판교까지도 더 그러면 더 가까워지겠죠. 또 반대로 광교라든지 판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강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사까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는 통일로를 말씀을 했는데 이 통일로는 1번 국도죠. 1번 국도. 그런데 이제 은평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주까지 연결되는 이제 도로를 사람들이 많이 연신내부터 시작하는 도로를 통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통일로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정말 통일로 왕복 6차선인데요. 2차선은 버스 정차선으로 막히어 있기 때문에 그냥 왕복 4차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10km도 안 되는 거리를 1시간에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0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40분에서 50분 걸립니다. 서울시청 광화문까지 너무너무 물리적거리는 가까운데 이 통일로라는 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도로 덕분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마음도 아프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이 통일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통일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10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그 상가라든지 뭐 주거 시설을까지 침입해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가 없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은평세길이라는 이 대안이 나왔는데 제가 2009년도에 은평세길을 접하고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긴 하던데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20억 원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민자가 1830억이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저는 연신내 그러니까 통일로에서부터 연결되는 세금적으로 연결되는 은평 세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고 힘들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통일로의 우회 도로에 있는 은평 3길만 뭐 착공이 되거나 완공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서울 접근성, 광화문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조금 이제 빠졌는데, 이제 여기 통일로 교차로 이쪽에서가 아니라 이제 성모병원 있는 쪽에서 해가지고 향동, 여기 향동지구가 여기거든요. 이 향동지구로 해서 지금 여기는 백신도로가 지금 이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빠졌는데 여기가 백신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도로를 통해서 인터체인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구파발역 쪽에 있는 은평 성모병원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상습 정체된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확정된 GTX A 노선, 저는 이 삼성벨트에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하 40m 이하의 직선화 노선을 건설해가지고 시속 200km로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세대 고속 전철인데, 여기에 가장 좋은 점은 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뭐 20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운정의 집값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많이들 모르고 계시는데 이 동탄에서 수서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A 노선을.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 현재는 이제 운정에서 이제 뭐 서울역, 삼성까지 공사를 다 진행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 뭐 이 GTX-A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착공은 했고 이제 완공만 남은 상태지만, 이게 또 최근에 이제 뭐 내 집 밑에는 뭐 안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또 개인적인 의견들 때문에 이게 또 딜레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역 주변에라든지 뭐 청담동에 계시는 분들은 내 집 밑으로 지하로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또 머리띠를 갖다 둘러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게 순조롭게 과연 진행될 것인지. 그래서 내년에 뭐 GTX B라든지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안을 개정해가지고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3호선 이용 시 연신내역으로는 약 9분 소요가 되네요.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GTX A 노선보다 더 파급력이 있다는 이 신분당선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신분당선은 서북부 연장선은 지금 용산까지, 지금 삼성에서 용산까지 지금 예비 타당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타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중간 점검 결과는 나왔는데 좀 예타 값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지금 KDI 다시 영역을 줘서 늦어도 지금 내년 4월 뭐 전후로 지금 발표될 것 같은데, 종로구 상명대역, 은평구 독바이역 등을 거쳐 은평뉴타운을 넘어서 고양시 삼성역에 이어질 예정이다. 현 상황은 뭐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그렇게 썩 뭐 긍정적으로 저는 이야기 드리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이 뭐 서명을 뭐 몇십만 명 서명을 받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긍정적인 뭐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왜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왜 은평구라든지 종로 쪽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더 목매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벨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더 넣어야 되고, 앞으로 종점역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삼성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뭐 가까이 의정부시, 포천시 모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삼성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저도 한 번 더 민원을 좀 더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내년 4월 전후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이라든지 환승이 정말 황금 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TX A보다 파급력이 더 클 신분당선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벨트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셔가지고 신분당선 예타가 그러니까 이상 없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갖다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빌어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 때 신분당선 연장이 광교에서 이제 조금 더 지금 홈회실까지도 연장 예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연장된다고 하면 강대성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에서 수원까지도 이제 뭐 KTX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무궁화호 통일호 타고 갈 이유 없이 신분당선으로 다닐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부연 설명드리면, 강남에서 신사까지는 착공이 들어갔고요. 신사에서 용산까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신분당선이 용산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산까지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될 거고요. 이 용산에서 삼성까지 구간을 지금 서북부 연장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장경님께서 3기 창릉과 삼성동 일들이 요즘 슈퍼 BRT라고 하는데, 저는 버스 래피드 트랜지트라는 SBRT라는, 근데 전용도로에서 교차로에 버스가 정지신호를 받지 않도록 신호 시스템을 개선해가지고 입차해서 구축해서 간선버스 급행 체계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지축에 좀 다녀왔는데, 정말 이 삼성벨트 부동산이 서서히 진가를 나타난다는 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드리면서, 호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이 지금 뭐 지축역 센트럴 프루지오는 뭐 8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도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매도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매수하려고 이제 문의를 드리면 매도인 분들이 이제 또 다시 안 파는 경우가 있고요. 확실히 출발하는 물건이 없는데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일단 그런 물건들을 올리셔가지고 사람들한테 혹하게 하시는 부동산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언짢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부동산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저한테만 물어보지 않아요. 고객들은 저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근데 전에는 제가 전화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아쉬웠던 거는 이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결정을 뭐 하셔가지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결정을 또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TV 11번째 삼성지구 이야기 11번째 방송을 하면서 부동산을 대하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저도 부동산 방송이 주가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도 사람이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가 정말 내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입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부동산을 정말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희일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몇 개월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2년 후, 3년 후, 뭐 길게는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시고 부동산을 대하시면 좋을 듯해요. 아무튼 오늘 녹지환경님께서 삼성의 교통체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삼성지구 이야기 11번째 방송을 했는데, 제 방송을 저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꼭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퀄리티가 높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삼성TV 방송에 방송 업로드 꾸준하게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